아침마당 2부 순서에는 연세클리닉의 윤준희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죠. 그쵸, 햇빛이 쫙 나오니까 기분이 네. 막 그냥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오늘은요 맹장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요 근래에 맹장염 환자들이 꽤 많았고요. 네. 또 한 분은 이제 복막염이 되셔갖고 네. 지금도 병원에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이 있어서 네. 우리가 보통 맹장염 그러면 많이 들었고 아주 간단한 병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참 시술도 간단하고 별거 아닌 병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금방 터져버서 복막염으로 갈 수 있어서 사망률이 그래도 16%나 되는 좀 무서운 병이에요. 아, 16%나요? 예. 예전에 외과 수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급살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급살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급살병이란 말이 많았는데 거기 그 급살병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맹장이었었어요. 그랬군요. 예, 어느 순간에 아프다가 팡 터지면 죽는 병, 네. 뭐 이런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맹장염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에요. 맹장은 우리 대장의 일부예요. 네. 그 대장 일부 끝에 충수돌기라고 조그만 게 한 10cm 밑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기능은 아무도 모르고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아무런 몸에 영향을 안 주는 그냥 남아있는 퇴행된 그런 어떤 기관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거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잘 막혀갖고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1년에 뭐 만 몇 명씩 이렇게 10만 병 이상씩 수술을 받는데요. 아, 상당한 수네요. 그렇죠. 10만 명이면 굉장하죠. 1년에. 네. 그게 이제 수술 받는 사람의 병이니까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원장님, 이 네. 맹장이란 곳이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잘못해서 막혀서 터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장에 속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장 끝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럼 그 부분의 조직이 혹시라도 좀 다른 데보다 약한가요? 그 조직이요, 임파선으로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스머시 해갖고 그게 이제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대장에는 균들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뭐 잘못 상한 음식을 먹다든지 그러면 그 균이 많이 대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균이 많아서 생기는 게 대부분 이렇게 충수돌기 맹장염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끔씩 어른들은 이 딱딱한 대변이 골로 들어가서 그 간을 막아버려서 터지는 것도 많고 네. 아이들 경우는 거기가 이제 임파선이 많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오면 임파선이 막 액티브해갖고 거기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서 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충수돌기에 무슨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터지는 복막염이고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충수돌기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사실 복막염으로 가는 것이 무서운 건데 그쵸. 맹장염이 걸렸다 하면 증상이 그냥 배가 아픈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증상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예,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못 받아서 그냥 집에서 체한 것 같아서 그냥 약 좀 먹고 있다가 터져서 복막염이 된 다음에 응급실로 가니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증상이라는 건요. 이게 한 40% 사람들은 아주 애매모호해요.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좀 체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오한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소변이나 대변이 잘 안 나와갖고 뭐 요로염인가 뭐 오줌 소태에 걸렸던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윗배가 좀 두부룩하다 아니면 네. 여기 명치 끝이 아프다. 이게 이제 맹장은 오른쪽 끝에 있는데 명치 끝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암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평상시 있었던 위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먹고 집에서 좀 쉬든지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증상이 참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래서 그냥 딱 텍스북대로 이렇게 오른쪽 하반 부위가 막 아프다, 뭐 다리를 이렇게 펼치거나 굽히면 더 아프다. 그러면 맹장으로 쉽게 진단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40%가 넘어요. 네. 그리고 그 위치가 이제 뭐 여러 결석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다음에 장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위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오줌 소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배란이 될 때마다 고기가 아플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생리통, 근육통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하고 또 여러 가지 병들하고 아주 증상이 유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 스페시픽하다 그러죠. 뭐 특별하게 맹장 증상이 요렇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 흔한 병이면서도 외과 선생님들은 가장 어려운 병이라고 늘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급성으로 오면 이 시간이 뭐 며칠 안에 터지거나 뭐 몇 시간 안에 터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응급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원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한 증상이 있을 때 터지기 네. 전에요. 네. 병원을 간다면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렇게 오진일 수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오면 일단은 이렇게 아랫뼈 쪽을 이렇게 눌러서 심하게 아프면 네. 맹장을 이렇게 의심을 하고 CT나 초음파를 찍어요. 근데 이제 CT나 초음파를 찍는다고 100%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단 확률이 95% 이상이 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맹장이 염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피에서 그 백혈구까지 증가했다. 그러면 그냥 빨리 수술을 요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떤 증상인가요? 백혈구가 증가를 했다면요? 그 말은 이제 깨 염증이 많아서 그 백혈구 숫자가 막 증가를 됐다. 그러면 복막염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온 저기 환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이 오른쪽 아래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식욕이 없고 옷을 춥고 뭐 배가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오세요. 네, 사실 그런 증상은 감기가 걸려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뭐 이게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네. 있고 속이 더부룩하고 뭐 설사가 난다. 뭐 또 여자분들 변비 많잖아요. 그렇죠. 뭐 변비 때문에 변비가 오래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배가 좀 아픈데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맹장병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을 개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한 6%에서 9%는 맹장염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같고 그 CT 상에서도 이렇게 충수 돌기가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도 이게 실제로 개복을 해보면 맹장이 아닌 분들도 맹장이 있어요. 아니라면 어떤 질환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충은 그 근처에 있는 네. 장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장염이 많죠. 예. 그래도 일단 이게 전혀 필요 없고 또 맹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떼어내죠. 그래서 큰 수술을 개복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그냥 착한 외과 선생님을 만나면 그냥 맹장을 떼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필요도 없는데 나중에 또 개복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일단 떼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예전에 TV에서 보면은 예. 이 맹장염 걸렸다면 떼굴떼굴 구를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그렇죠. 연출됐거든요. 그러면 참 좋죠. 예, 예. 그러면은 그게 복막염으로 갔을 때 그 정도 고통이 오는 아니에요. 건가요? 맹장 복막염이 안 가도 떼고떼고 부를 만큼 아파하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2주 동안 좀 기분이 영 이상하고 뭔가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맹장염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훨씬 쉽죠. 예. 선생님이 경험하신 환자 중에서 참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너무 안타깝다는 환자의 사례가 있을까요? 예, 근래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맹장염 같았어요. 네. 예,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배가 아프신 지가 좀 되셨더라고요. 한 몇 주 정도 그렇죠. 되셨나요? 예, 맹장염도 그러니까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맹장이 좀 터져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오멘텀이라는 이렇게 배를 싸고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네. 이게 맹장이 조금 터질라 그러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맹장 부분을 그 오멘텀이 다 둘러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고름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맹장염인 것 같았는데 CT를 찍으라고 그러니까 일단 보험이 없으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요 하고 집으로 가셨는데 네. 그날 새벽에 이제 막 제가 조금 걱정이 돼갖고 제 핸드폰 번호를 드렸어요. 혹시 그러면 그래서 새벽에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부인이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터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연락을 하고, 근데 응급실에 가신다고 그래서 바로 수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수술하는 의사가 또 있어야 되고, 마취과 네.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병실도 비워야 되고, 그래요. 뭐 그 정도 복막염이 되면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 돼요. 네. 그리고 입원 기간도 한 3, 4주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응급실로 가면 그 앞에 트리아지 하는 널스가 있어요. 네. 그 여자가 잘못 판단을 해갖고 집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응급실에 미리 전화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911 애들한테도 이렇게 주로 구급하는 데도 전화를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신속한 조치를 하기 그쵸? 위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방이 있는지, 그게 중환자실이 비어 있는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막염이 터졌는데 중환자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요, 원장님,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빨리 하고 개복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아니요, 않을까요? 복막염이 너무 심하면요, 일단은 항생제를 엄청 써야지 그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은 아주 이게 복막염이 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한 이 상황에서도 상가 죽음을 꼭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예. 아, 맹장염 만만히 볼 질환이 그렇죠. 아닙니다. 예, 간단한 병인데 네. 진단이 조금 어렵고 시기를 놓치면 터진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지금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 맹장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맹장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하시면서 나도 그동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팠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맹장염인 것 같다. 배가 좀 오랫동안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수술은 쉽나요? 뭐 수술은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래요. 네. 한 40분 정도만 되면 수술은 이게 간단한 맹장염이면 이렇게 조금만 절개를 조금 해갖고 그 이제 맹장을 딱 떼어내면 되는 한 40분 정도를 소요하고 회복 복강경이라고 기간은 하는 그 시술. 예, 이게 개복을 할 수도 있고 복강경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맹장의 위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개복을 했는데 맹장이 탁 튀어나와 있으면 아주 이쁜 맹장이죠. 네.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 이 맹장이 이렇게 뒤쪽이나 옆쪽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들어가 있군요.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맹장이 왼쪽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진단이 참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오른쪽에 있어갖고 한 99점 몇 %는 오른쪽에 있는데 가끔씩은 왼쪽에 있어요. 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남자는 맹장이 오른쪽에 있고 여자는 왼쪽에 있다 뭐 이런 말들도 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원래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네, 가끔은 항상 왼쪽에 오른쪽에 있다. 있습니다. 네. 대부분 아주 드물게는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막염만 아니면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수술이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촉박하게 요구하는 거라 갖고, 네. 예,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1961년도에 그 남극으로 이렇게 파견 가신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의사니까 배가 갑자기 아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건 맹장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스스로 진단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뭐 거기서는 뭐 확증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의사분이 아셨어요. 이대로 놔두면 터져서 죽는다는 거. 네. 그래서 남극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도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결단을 내린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겠다고. 예, 이제 수술을 하면 살 가망이 있지만은 네. 수술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놓여 계신 거예요. 원장님, 그런데 그렇게 네.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도 네. 그것 자체로도 사망할 가능성도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은 놔두면 100% 죽고 네. 자기가 뭘 하면 살 가망이 그렇죠. 어느 50대 50은 정도라도 뭐 되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개복을 해서 스스로 맹장을 떼어냈는데 뭐 시술이 많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떼어내는 동안 5번 정도 기절을 하셨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도 이 의사 선생님은 결국은 성공을 하셔갖고 네. 예, 살아서 돌아오셨던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자기가 손 싹
집어넣어갖고 뭘 싹 네. 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영화 같은 얘기가 네. 사실상 있었어요. 사실 보통 의사분들도 그렇게 용감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아마 제가 그런 경우라도 수술을 했겠죠. 아, 예, 그러셨을 것 왜냐하면 같으세요.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요, 네. 원장님, 만약에 복막염이 된다면 100% 죽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100% 거예요. 죽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100% 죽었어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 다 살리는데요. 문헌에 보면 16%까지 사망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진 거고, 그리고 간단한 균이 아닌 이렇게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 항생제에 잘 안 듣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요즘에 슈퍼박테리아가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들이 항생제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환자분들이 이제 반응이 왜 격렬하게. 항생제를 안 주나? 예, 그거 한 번만 나 먹으면 금방 날 텐데. 금방 날 텐데 네. 날도로 이제 일주일 동안 아프라고 그러시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생제를 먹지 말고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나만 내 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런 균을 남한테도 퍼뜨리면, 항생제를 안 드신 분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네. 이제 항생제에 안 듣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지, 예전에 항생제 없을 때는 병균이 오르면 그냥 다 죽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원장이 복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복막염이 그러니까 냉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다. 그렇게 된다면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치유 기간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 치료만 3, 4주 정도 받아야 되고요. 네. 예, 그러고 난 꽤 다음에 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안에 있는 고름이나 뭐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네. 항생제로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나셔도 이 장이나 뭐 위가 굉장히 많은 기능 손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장 소화 기능이 회복되는 상황이 뭐 어떤 데는 6개월까지, 어떤 데는 1년, 뭐 영원히 이렇게 예전같이 않은 경우도 있죠. 네. 예. 이 복막염이 만약에 장기로 그렇게 번졌었을 때도 심각한데,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피로 전이됐다면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폐혈증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네. 그러니까 혈관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한 바퀴를 반을 돌고도 남을 만한 게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을 해주는데, 그 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 깊은 곳들까지 다 염증을 일으키니까, 감염을 일으키니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폐혈증이 정말 무서운 예, 병이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맹장염과 또 복막염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언제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잔소리하는 건 누구나 싫은데 의사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게 돼요. 네. 이게 조금 아프다 그러면 이게 맹장인지 간단한 소화불량인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이 조금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의사를 방문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부분 맹장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맹장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스스로, 제일 위험한 거는요, 스스로 통증약을 먹고 스스로 항생제를 먹으면 이게 맹장이 증상이 갑자기 완화가 돼요. 항생제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맹장이 이렇게 몸에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는 몸이 우리를 좀 봐달라고, 제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신호예요. 네. 내 몸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맹장은 터집니다. 네. 예. 어떤 몸의 사인이든지 우리가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면 뭔가가 좀 봐달라는 신호니까 네. 예,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그리고 것 선생님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 병원에 가서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런 네. 말을 듣고 나면 도리어 더 안심이 돼서 그쵸. 그 다음엔 더 안 아픈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2주 뒤에 또 좋은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